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마스터 천윤재 대표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조금 공포감이 극대화가 됐던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특히나 22년도 들어와서 작년만 못합니다. 22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작년 21년도 그리고 20년도 11월 달부터 21년도 1월, 2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때 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현재 이 조금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매매 기법으로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좋을지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매주 금요일날 또 저를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문가로 활동한 지는 상당히 조금 오래됐고요. 제가 활동할 때는 언제나 랭킹 1위, 회원 보유 1위, 회원 만족도 1위 전문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1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1년 동안 누적 수익 1위를 기록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했던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이 매매 기법은요,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용을 했었던 기법 중에 한 가지 기법을 이 어려운 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 되시라고 제가 공개하고, 그리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테고, 볼린저 밴드라는 걸 처음 들으신 또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보조지표이죠. 대표적인 보조지표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볼린저 밴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본 개념을 조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란 건 주가의 상하 변동폭을 이용하는 건데요. 주가의 변동에 따라 상하 밴드의 폭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을 캐치하셨을 거예요. 주가라는 게 항상 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좀 내려가더라 하는 이런 특징을 다들 캐치를 하셨을 텐데요. 바로 볼린저 밴드는 그런 주가의 파동 상하 밴드의 폭을 움직이게 하여서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 내라는 건 바로 이 파동 아니죠. 이 파동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더라 했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니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좀 파동을 그리면서 가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의 일정한 파동을 이용하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일정한 파동을 이용하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조금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과매수와 과매도의 대표적인 참고 지표입니다. 과매수와 과매도의 대표적인 참고 지표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 과매수라고 보통 말을 한다면요,
이 과매수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과매수란 표현을 하느냐,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을 때, 예, 급등했을 때 매수의 힘이, 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너무 격화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과매수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보통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가는 조정이 나오게 되죠. 쉽게 생각하셔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항상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거죠. 바로 이 구간이, 바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이 과매도라는 건 반대죠. 투매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때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직전 상황, 직전 상황이 바로 과매도 상황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는 주가의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아주 좋은 참고 지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개념을 잡고 가시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볼린저 밴드 지표값 산출법입니다. 볼린저 밴드 지표값 산출법인데요. 산출법을 뭐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일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쓰시는 어떤 증권사든지 다 제공을 하는데요. 이 증권사 HTS나 MTS에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산출을 하실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구나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린저 밴드라는 건 현재의 주가와 호가죠. 현재의 주가와 이동 평균선의 간격을 나타내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의 주가와 이동 평균선의 간격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선이 빨간색,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있죠. 그리고 또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선이 3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노란 선이 바로 중심 밴드입니다. 중심 밴드인데 기본 세팅으로 보자면 중심 밴드는 보통 20일 이평선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 밴드는 20일 이평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이 빨간 선, 위쪽에 이 빨간 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 밴드 표준 편차 EBS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 밴드에서 20일선에서 2배 정도 멀어져 있는 상단 파동선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상단 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반대로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딱 뒤집어서만 생각하시면 되죠. 중심 밴드에서 아래쪽으로 표준 편차 2배수 마이너스 된 수치가 바로 하단 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각 증권사 HTS나 MTS에서 구현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용하는 지표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구현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 또한 뭐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현되는 지표를 볼지언정 어쨌든 이 지표가 어떤 식으로 산출되느냐, 그 부분을 알고 보는 거와 또 모르고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지표는 구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제가 갖고 온 그림을 보시면요, 볼린저 밴드를 좀 기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조금 기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자, 아래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이 있죠.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제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하나 있고, 여기도 빨간색 화살표가 또 하나 있죠. 아랫단에.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진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진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우리 현재의 주가가 하향 이탈했을 때 빨간색 표시가 떠 있죠. 예, 이게 바로 제가 직전에 설명해 드렸던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향 패턴을 타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 바로 이 기술적인 반등을 표현하는 구간이 이 과매도 구간인 볼린저 밴드 하향선 이탈되는 구간입니다. 하향선 이탈되는 구간. 쉽게 설명해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 파란선이죠. 파란선을 주가가 하향 이탈하게 됐을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와 반대로 우리가 보셨을 때, 자, 파란색 선을 파란색 선 한번 보십시오. 이제 차트에 파란색 선도 빨간색 선만큼이나 많이 나와 있죠. 파란색 선이 나온 구간은 바로 이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 과매도의 반대 과매수 구간이에요.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는 제가 어떤다고 했죠?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죠. 과매도 구간에선. 그와 반대로 과매수 구간은 너무 현재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이 과열된 구간이죠. 주가의 상승 과열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교롭게도 항상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 이거죠.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면 주가 어떻게 되죠? 꼬꾸라져요. 이렇게 꼬꾸라져. 그렇죠. 꼬꾸라집니다. 네. 왜 그러느냐?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항상 하시기 때문에, 매수가 과열되어 있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꼬꾸라지더라. 내가 사면 종목의 호가가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부분은 이 상승이 과열되는 구간에 들어가시니까 항상 매수를 하시고 나면 주가가 빠지시는 거죠. 하지만 볼린저 밴드를 간단하게만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과매수 구간을 찾아낼 수 있죠. 과매수 구간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주가가 현재 호가가 이 볼린저 밴드 위에 빨간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 바로 다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 보시면은 화살표가 펴진 부분 보시면은 다 빨간선을 돌파하고 있죠. 현재의 주가가 빨간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과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가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종목을 잘 샀는데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과매수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 같은데 매수를 들어가도 될까 하는 물음표, 본인 스스로 물음표가 그려지는 그런 구간에 바로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신다면은, 지금 자리는 과매수 구간이구나, 매수의 이 상승이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만 캐치를 하시면은 한 템포 늦출 수 있는 거죠. 습관적인 추매를 방해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습관적인 추매를 방해가 아니고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용하면 첫 번째 장점은 뭐라고요? 분할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추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용한 지표예요. 정말 유용한 지표고요. 이 볼린저 밴드 이 기초적인 활용법만 익히셔도 과매수 구간과 이 과매도 구간에서의 실수는 방어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뒤에부터 조금 더 핵심적인 볼린저 밴드 활용 실전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에 배웠던 내용까지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볼린저 밴드를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법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로 직전에 볼린 밴드 하단에는 분할 매수로 가자고 했죠. 분할 매수로. 그렇다면 밴드 하단이 어디죠? 바로 이 파란 선. 이 파란 선들이 밴드 하단이죠. 이 파란 선들이 밴드 하단입니다. 아시겠죠? 이 파란 선들이 지금 파란 선을 하향 돌파하는 바로 이 구간을 보시면은 주가는 하향 돌파 후에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주가는. 또 한 군데 확인해 볼게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밴드를 하향 돌파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이 부분 역시도 밴드 하단을 돌파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네요. 이 부분도 역시 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지점을 공략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밴드 하단 돌파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밴드 하단 돌파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단 돌파하는 구간은 밴드 하단 돌파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했죠. 과매도 구간이다. 밴드를 하단 돌파하는 구간은 바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매도 구간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과매도 구간은 밴드 하단 돌파는 과매도 구간이다. 과매도 구간의 특징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매도를 밴드 하단선을 돌파하는 구간은 과매도 구간이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밴드 상단 돌파는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밴드 상단 돌파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매수 과열 구간. 특징은 뭐가 있죠? 특징은 주가의 단기 조정 예상. 자, 아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표현하고 있는 구간을 잘 봐보십시오. 이 파란색이 표현하고 있는 이 구간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밴드 상단을 아예 뚫어버렸죠. 이런 데는. 자, 여기 보시면 밴드 상단을 돌파했죠.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 이후에는 어떠한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눌려주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이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이제 구동을 시키시고,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구동을 시키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밴드 상단을 돌파했느냐, 밴드 하단을 돌파했느냐,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거죠. 밴드 상단을 돌파했느냐, 밴드 하단을 돌파했느냐,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장점이라고, 장점. 밴드 상하단 파동을 이용할 때 장점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기준이 되어준다고 했죠. 기준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기준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장점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의 기준이 되어줘요. 기준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밴드 상단 돌파 시 매수 과열 구간 단기 조정 예상, 단기 조정이 나온다.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추격 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추격 매수를 따라가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밴드 하단 돌파 시는 과매도 구간, 기술적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도중에 반등이 나오는 게 바로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으로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바로 기술적인 낙폭이다, 기술적인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모든 보조지표에는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보조지표나 완벽한 기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단점으로는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부재했을 때, 자, 이 단점은 매수 밴드 상단을 돌파한 이 매수 과열 구간에서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과매도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는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할 때는 반등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단 밴드 공략은 무한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는데,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왔을 시 상승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저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 종목이 상승 재료가 분명히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밴드 하단을 돌파했다. 자, 이럴 때는 조금 선저를 길게,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한 번 정도는 할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팁 드린 거예요. 정말 좋은 팁. 아시겠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밴드 상단 과열 구간 분할 매도는 단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밴드 상단 구간 과열 구간 매수 보류 역시도 단점이 없어요.
밴드 상단,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볼린저 밴드상 상단선을 돌파했다면 그 부분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보류하거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매수를 보류하거나 기존에 그 종목을 수익 중이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함에 있어서는 단점이 전혀 없는 지표입니다. 단점이 전혀 없는 지표지만 밴드 하단 밴드 하단 돌파의 단점은 종목의 상승 모멘텀 부재 시 반등폭이 작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밴드 하단을 돌파했는데 이 종목이 상승 모멘텀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자고요? 선제를 짧게 잡고 익절 역시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와 반대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밴드 하단을 돌파했는데 이 종목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상승 모멘텀 좋은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면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상단 밴드, 하단 밴드 폭을 활용, 밴드폭 수렴 구간을 공략하시는 방법입니다. 밴드폭 수렴 구간. 자, 주가는 어떻게 간다고 했죠? 주가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거치고 상승 파동, 조정 파동, 상승 파동, 조정 파동. 그와 반대로 횡보를 거치고 하락 파동, 반등, 하락 파동, 반동. 자, 항상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는 지지부진한 이런 횡보 구간이 있죠. 박스권 장세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런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역시도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고 벌어지는 구간이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있고 벌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건,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의 의미는 이 종목엔 재료가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상승 파동을 내기 위해 힘을 응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수렴되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빨간 선과 노란 선과 파란 선의 폭이 응축되는 이런 구간에 매수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건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지금 차트를 좁게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보실 텐데 이 정도가 지금 30% 정도 상승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리고 또 한 번 모이죠. 또 한 번 볼린저 밴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이 80%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꿈의 구간이죠. 8% 상승만 나와도 좋다고 하시는데 80%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요. 80%의 상승.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단 밴드, 하단 밴드 폭을 활용했더니 밴드폭이 모이는 구간을 공략했더니 상승의 힘이 아주 강하더라. 저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1번 방법과 밴드 하단 분할 매도, 그리고 밴드 상단 분할 매도, 밴드 하단은 분할 매수, 밴드 상단은 분할 매도, 이 기초적인 방법과 그리고 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 폭을 활용하는 밴드폭 수렴 구간 공략,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실전 투자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당연히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죠. 상승 모멘텀. 재료라고 하죠. 재료.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나 이슈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일례로 뭐가 있을까요? 매출액이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잘 나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신규 계약이 돼 있다거나, 공급 계약이 되거나, 신규로 수주 계약 혹은 신규 공급 계약이 되어 있다거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임상에 들어간다거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목의 꾸준한 계속 사업 말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관심 종목을 구성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볼린저 밴드의 상단, 하단, 그리고 이 수렴 구간을 적절하게 이용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봐볼게요. 실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죠. 자, 이런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나왔으나 소폭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죠? 반등이 소폭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랫단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하단을 돌파하죠. 이렇게 하단을 돌파하고 나서 결국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두 가지의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전략.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요. 첫 번째 볼린저 밴드를 하단 돌파했을 때, 첫 번째 하단 돌파시 선절, 익절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셨고, 왜 이렇게 크죠?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매수하셨고, 여기서 한번 매수한다. 그러면 평균 단가는 이 정도 선에 설정이 되게 됩니다. 평균 단가는 해당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돌파하고도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이런 수렴 구간, 볼린저 밴드의 파란 선, 노란 선, 빨간 선이 만나는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했더니 주가는 바로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모이는 자리를 공략했더니 주가는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번쩍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았나? 이 좋은 활용 팁을 왜 이제 알았나? 머리가 번쩍 트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은 특히나 이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수렴되는 구간의 특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시세가 폭발하더라. 보십시오. 볼린저 밴드가 모이는 구간을 공략했더니 시세가 폭발했어요. 그죠?
시세가 폭발했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모이는 구간을 공략했더니 시세가 폭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부분 캐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 특히나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종목의 상승 모멘텀과 수급을 조금 분석하실 수 있다면은 종목 상승에 대한 예측 신뢰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상승에 대한 예측도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가 상당히 좋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계시는 TV 화면 아래쪽 보시면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을 겁니다. TV 화면 아래쪽 보시면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법이 안내되고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가 상당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TV 화면 하단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법 보고 입장하시면은 오늘 해드렸던 강의보다 더 자세한 강의, 이격도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수급을 분석하는 법, 그리고 추세선과 지지선, 저항선을 활용하는 법, 오늘 들었던 강의만큼이나 양질의 컨텐츠, 동영상, 교육자료 제가 무료로 무한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익히실 때까지 무한대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입장하셔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 교육자료 받아보시고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조금 노려보면 좋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화면 하단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법 확인하시고 지금 빨리 입장하셔서 양질의 실전 매매 교육자료 동영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어떤 업종군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지 또 같이 한번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HTS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MTS 이용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 볼린저 밴드 찾으시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라고 있죠. 볼린저 밴드라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세팅을 해놓고 어떤 업종을 볼 것인가. 지금 금리 인상이 좀 불보듯이 뻔한 이 시점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시 크게 흔들렸죠. 우리나라도 연내 지금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수혜 업종이 있죠. 금리 인상 시 수혜 업종.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수혜 업종이 있죠. 수혜 업종. 대표적으로 금융주죠. 금융주. 금융업종. 금융업에는 크게 은행과 보험을 볼 수 있죠. 은행과 보험을 볼 수 있어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을 볼게요.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하나은행인데 상당히 최근에 수급은 좋았어요. 최근에 하나은행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볼린저 밴드를 이용했을 때는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는 거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갑은 얇아지죠.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갑은 얇아지지만 은행의 지갑은 불어납니다. 간단한 이치죠. 자,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 지금 외국인 수급도 좋은 이 시점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대략적으로 42,000원 주가 내려와 준다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매수 타이밍이죠. 이거야말로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하면 제가 무슨 구간이라고 했어요?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이 하나금융지주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 이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바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생명 한번 봐볼까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돌파를 한 모습이죠.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65,000원 라인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수급적으로는 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보다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이 종목은 보여주고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손해보험 쪽으로 보자면은 삼성화재가 있죠. 삼성화재. 삼성화재 우리가 차트 한번 조금 봐볼까요? 삼성화재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라는 호재거리가 발생하고 나서는 자, 이런 구간들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돌파했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은 아주 쉽게 수익 나는 거예요. 이게 몇 프로예요? 이게 몇 프로냐고. 단기적으로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13% 이상 올라갔어요. 13% 이상. 볼린저 밴드 하단 공략했더니 금리 인상이라는 상승 모멘텀 가진 채로 볼린저 밴드 하단 공략했더니 단기적으로 반등이 몇 프로가 나왔다? 13%가 나오더라. 단기적으로 반등이 13%가 나오더라.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하는 구간.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기 때문에 몇 프로가 올라갔어요. 또 10% 이상 올라갔다 이거죠. 또 10% 이상. 자, 지금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 주가는 와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20만원
이하 단으로 주가 좀 빠져준다면은 20만원 이하 단으로 주가 빠져준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런 종목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될 종목입니다. 분할 매수. 볼린저 밴드 상에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목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바로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최근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최근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오늘 교육 받고 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매매하는 게. 오늘 교육 받고 나니까 매매하는 게 얼마나 쉽냐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은행주인 KB금융 한번 가볼까요? KB금융. 뭐 흔히 아는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KB금융. KB금융 차트를 봤을 때, 자, 공교롭게도 보십시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니 주가는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잖아. 조정이 꼬꾸라진다 이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이 볼린저 밴드 이용하는 부분 배우기 전까지는 주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면은 이런 데서 잡을 생각 안 하고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데서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서 주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손절하시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볼린저 밴드 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과매수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방어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제가 방어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죠. 바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상승이 끝났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금융업종에 아주 좋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종목도 볼린저 밴드 이 하단선까지 주가 내려와 준다면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볼린저 밴드 주가 하단으로 내려와 준다면 너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저와 했던 이 방송 보시고 나 너무 좋았다, 그리고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TV 화면 하단에 이 화살표 따라오십시오. TV 화면 하단 보시면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되고 있을 겁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되고 있을 거예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은 오늘 이 볼린저 밴드와 같은 양질의 동영상 교육 자료들, 이격도를 알 수 있는 교육 자료, 수급,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에 현재 어떠한 수급주 채원이 들어와 주고 있나,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교육 자료, 추세와 지지와 저항선을 찾아볼 수 있는 교육 자료, 이 동영상 교육 자료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드릴 테니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교육 자료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오늘 시간 너무 짧아서 더 많은 종목도 말씀드리고 싶고 더 많은 교육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했던 이 시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꼭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내는 그런 우리가 시청자와 또 이 마스터 천연조와의 그런 관계가 꾸준하게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